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가 나오죠.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 문자는 푸는 방법에 확실히 얘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문자식이 일단은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에 대한 차수가 되어 있으면 x의 최고 차수가 몇 차인지 확인해야 되고 y에 대한 거는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랑 y가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총 2차로 보통 많이 하거든. 같은 거면 2차로 많이 펼쳐져 있고 2차가 나와 있다면 얘들은 한 개를 미지수 설정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고 그리고 내림 차순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가면 돼요. 목적이 인수분해라면. 근데 만약에 다른 차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차수 기준으로 묶어낸다. 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낮은 차수 기준으로 묶어낼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는 사실 푸는 필승법이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렇게만 고리를 잡아줘도 충분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 문제, x제곱 y에 x 3승 z에 yz에 마이너스 xz 몇 승이야?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몇 차식이야? 3차죠. 맞죠? y는? 그렇죠. z는? 그럼 y 기준으로 묶어내면 돼요. 알겠슈?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z가 되고 얘도 x 마이너스 xz로 묶이죠? 하면 앞에 거는 x제곱이 남고 뒤에 거는 z가 남게 돼요.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얘들의 공통 부분인 x제곱 플러스 z를 묶어낸다. 그래서 y-xz에 x제곱 z가 됩니다. 되겠어요? 요렇게 끝이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x제곱에 2x제곱에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5xy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7y에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얘들은 x에 대해서 몇 차식? 2차식이고 y에 대해서도 몇 차식? 그러면 같은 차수 2차가 많이 난다고 그랬고 미지수를 한 개 설정한 후 상수 취급한다. x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y는 상수 취급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내림차순을 쓸 거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5에 y 마이너스 1에 x에 맞죠? 더하기 자, 요렇게 설정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y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과 2 해서 둘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 개 5y니까 5y 기준으로 5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 형식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응? 되겠슈? 네. 이렇게 써주면서 마무리가 되겠다.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x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더하기 y에 z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z가 돼요. 맞죠? 얘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하게 되면 전개를 한 목적은 뭘까요? 차수 보려고. 최대가 2차인지 2차 이상인지를 확인했거든요. 자, Z도 2차고, X도 최대차수 2차고, Y도 최대차수 몇 차야? 2차예요. 다 2차예요. 그럼 똑같이 내림차순을 시작해요. X제곱과 X제곱 쓰고, 다음 x가 포함되어 있는 항들을 묶어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거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은 yz로 묶일 거고 z 플러스 y다. 이렇게 되겠죠. 앞쪽에는요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통인수가 y 플러스 z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 묶어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해서 x제곱에 x의 yz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또 y랑 z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식은 자, 이런 식이 되게 되면서 깔끔하게 인수분해 완료되겠다. 이해돼요? 얘는 기억할 거 하나야. 여러 가지 이미 이수를 봤어요. 근데 목적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목적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같은 차수다. 2차다. 한 개를 미지수 취급하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한 다음에 내림 차순한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충분히 풀린다. 두 번째로는 다른 차수가 나왔어요. 차수가. 문자가 다른데 차수마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차수가 가장 작은 거 찾는다. 되겠슈?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거 보면은 공통 인수가 있는 인수분해예요. 공통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다.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했는데 얘가 뭐냐면 3차 또는 4차의 형태에 대해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고, 얘들은 미지수가 한 개 꼴인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들은 2차에서만 이용했지.
그렇기 때문에 3차랑 4차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 3차랑 4차에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게 어떤 걸 배웠냐면 조립제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특정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맞죠?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 인수로 잡혔지. 그지? 그 과정들을 하게 되는 게 얘들이 인수정리 통한 인수분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숫자들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인 그때의 상수로 보통 잡힐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뜬금없이 2분의 1이나 3분의 1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겠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통 대부분의 90% 이상, 99% 가까이가 얘들은 숫자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를 집어넣으면 만족할 것이란 얘기예요. 해서 이제 1번 문제 보면은 2x의 전체 3승에 더하기 5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 될 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1 넣었을 때 안 되죠. 마이너스 1은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9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5고 플러스 6에 마이너스 9 하면 0 되는 거 아니야? 되죠? 네, 이게 되게 되면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해서 2,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알겠죠? 떨어져서 2가 되고 올라가서 마이너스 2에 3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에 9가 되면서 0이 됩니다. 돼요? 하게 되면 얘와 같은 말이 어떤 얘기냐면 x 플러스 1에 2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들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뒤에 게.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인수분해 완료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3차는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 한 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로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만약 옆에 있는 4차면 어떻게 될까? 4차는 조립제법 한 번 쓰면 몇 차가 돼요? 앞에 인수가 1차고 뒤에가 3차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의도 자체가 두 번째 4차라고 한다면 그 조립제법을 몇 번 해달라는 얘기일까? 최소 2번 해야겠지. 왜냐면은 첫 번째 거 조립제법 하면 인수가 잡히고 1차 곱하기 3차가 됐어요. 맞죠? 3차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1차 곱하기 2차야. 1차, 1차, 2차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의 인수분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2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1-2번 다항식이고요. x 3승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3일 인수분해 하시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인수분해를 할 거고 인수분해를 하는데 목적이 앞서서 x가 미지수 한 개가 있지. a가 근데 거 들리는 거지. 근데 조립제법이 되게끔 얘가 1순위 조립제법을 쓰고 싶은 거야. 3차이기 때문에. 근데 쓰려고 봤더니 불편한 게 a죠. 근데 요거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a를 소거한다고 생각하는 x 값을 넣으면 돼.
x에다가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a가 a가 없어지지. 그러면 얘가 1로 조립될 가능성이 가장 커요. 되겠슈? 이렇게 된다고요. 해서 1 떨어지고 1 올라가서 나머지가 0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해서 여기서 x-1에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이지? 이것도 놀라운 게 생겨버려서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에 3과 a 플러스 1이잖아? 어디에 마이너스 붙일까? 했더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이수분해가 됐죠. 돼요? 해서 얘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면서 정답이 끝난다는 얘기가 돼요. 플러스 유형이었던 이유는 그거야. 미지수가 한 개 더 추가됐기 때문에 플러스 유형으로 결정났다라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쉬우?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이번에 22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에 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맞죠? 얘들은 대표용 22번은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서 x가 첫 번째 문제 x가 4 더하기 루트 15고 y가 4 마이너스 루트 15야. 얘였을 때 뒤에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맞죠? 자, 어떤 값? 2x 제곱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xy 제곱에 마이너스 3y의 값을 구하래요. 맞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얘들의 형태가 어떻게 돼? 합차의 형태 아니에요? 합차 형태이기도 하고 얘들은 확인했을 때 2차가 되니까 얘들은 각각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더했을 때는 뭐다?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깔끔해지냐면 xy랑 xy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지? 그럼 얘들 둘이 합치면은 2xy에 x 플러스 y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y가 되겠지. 그지? 원하는 목적이 어차피 제가 합차니까 곱했어도 이제 루트가 없어지고 더해도 루트가 없어진다는 거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x 플러스 y가 8이 되고 xy가 1인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해서 저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된 거고 인수분해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y에서 숫자를 집어넣고 xy에서도 숫자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정답이 처리가 되겠죠.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활용이고 두 번째 활용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2024 곱하기 2025 플러스 1분의 2025에 3승 플러스 1이 된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025가 같은 문자로 이제 반복된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 얘가 2025가 A라는 숫자의 덩어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024는 A-1에 A의 플러스 1분의 맞죠? A 3승 플러스 1이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얘들은 A 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에
a제곱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 된다. 돼요, 안 돼요? 해서 슉슉 날아간다고요. 해서 정답보다 2026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해서 얘를 이제 활용까지 확인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 수분에 여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6번이랑 7번 요 두 문제를 지금 해봅시다. 6번, 7번.